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봉쇄로 인해 현재 애플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아이폰 프로가 600만 대나 감소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현재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는 1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기회 신호인지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웅덩이 매매법, 어제 QLD는 2차, USD는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아주 힘없이 흘러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한 이유는 중국 봉쇄 소식이며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려와 계속 장중에도 하락폭을 키운 이유는 연준의 강경 매파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진 유가로 인해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로 인해 애플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종목들이 함께 하락한 느낌인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로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선반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으로 인해 4.2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중입니다. 가장 확실한 경기 침체 선행지표로 여기는 장단기 금리차는 한참 전에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경기 침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한 상태로 말이죠. 금일 공포지수는 59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탐욕 구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3년 넘게 바꾸지 않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의 확진자 수, 결국 지치고 지친 중국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 시민들은 이런 시위를 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왜 증시가 하락으로 시작했냐면 중국 봉쇄가 또 시작되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수요 억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 공급 완화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중국 봉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에선 이 공급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봉쇄로 또 미국의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특히 애플은 이 중국 봉쇄 및 공장 소동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의 장저우 공장에서 발생한 공장 인력 이탈 및 시위 사태가 커지면서 애플의 프리미엄 모델 아이폰 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현재 600만 대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는 애플의 실적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가 하락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애플이 하락을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선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락세를 잠재울 연준의 비둘기파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여전히 인플레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은 향후 수년 동안 수요, 공급 균형 회복에 기여하고 인플레를 목표 2%로 되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 안정이 지속되는 시기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왔는데 내년 내내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2024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년에 계속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윌리엄스의 인플레 전망은 올해 말까지 5.5% 정도로 둔화할 것이고 내년 말까지는 3.5% 정도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증시는 강경 매파 블라드 총재의 발언에 무너졌습니다. 내년에도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현재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충격 발언과 동일하게 연준의 정책 금리를 최소 5%에서 7% 범위 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에도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극도로 강력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내내 이 정도 금리 인상 예상한 사람 있었나요? 하물며 연준 의장 파월과 연준 위원들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 그들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들도 예상 못하는 금리에 대해 이들은 또 내년 금리를 예상하고 이들은 또 2024년 금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에 반응하고 있죠. 즉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장이 상승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상승하려는 심리를 잡으려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심리를 잡으려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내부자들의 매도 차트입니다. 왜 대다수의 일반 직장인들은 매도하는 상황에 상위 1%의 기업 내부자들은 매도가 왜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을까요? 주가가 떨어졌던 2012년에도 그들은 꼭 붙잡고 있었고, 금리 인상으로 하락했던 2016년에도 그들은 매도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죠. 99%의 대다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매도할 때 상위 1%의 극소수, 내부자들은 매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현재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내부자들의 매도는 고점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고점에 마소 CEO 사티아 나델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매도 등 말이죠. 그리고 기업 경영인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경제와 밀접한 사람들입니다. 즉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을 몸으로 느낄 것 같다면 일단 매도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매도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 텐데 말이죠. 즉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가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상위 1%의 내부자들은 지금 이 싼 가격에 자신의 자산을 매도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의 이 하락해 있는 주가가 저점,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상위 1% 극소수의 내부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실적 악화에 빠질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내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어닝 리세션이 전망되고 있죠. 그런데 팔지 않는 이유를 꼭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득이 되면 팔 텐데 왜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지, 왜 상위 1%는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 이제 실적이 코로나 이후 첫 감소로 어닝 리세션이 시작될 것 같은 이 지금 왜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팔지 않고 보유하며 왜 이것을 기회로 여겨야 하는지, 부자가 되는 길은 남들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다 도망가고 다 어플 지우고 다 이런 주식과 경제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이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매일 주식시장과 뉴스, 경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 투자 경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웅덩이 매매법은 어제 QLD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 USD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어제 검정색 선 61선으로 내려오며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가 체결되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아직 121선에 닿지 않아 아직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121선의 가격인 47.3달러에 1일차 매수 비중 걸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도 어제 하락하며 121선으로 내려왔습니다. 3차 매수 타이밍 1일차가 매수 완료되었는데요. 전 현재 미국 달러 환전 비중이 매우 낮아서 USD 매수는 잠시 쉬고 있고 QLD 위주로 매수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USD 역시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전 2달러에 시작했던 QLD는 리먼 브라더스를 겪으며 마이너스 80%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0.6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0.6달러까지 떨어졌던 QLD는 작년 11월 무려 9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을 1년 넘게 지속하는데도 여전히 40달러라는 것이죠. 10년 전에 보유했다면 여전히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20배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오즐 웅줍 가족분들은 꼭 이번 하락장의 기회를 살려 멀리 보셔서 함께 우리의 자산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